여기서 당했다고요. 네, 여기서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운 부분들, 거래량이죠, 거래량. 하한가를 가면서도 거래량이 얼마 안 나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시가에 받아먹는 거래량 나왔고요.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지.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빠질 구간이 왜 더 있기 때문에, 네, 빠질 구간이 훨씬 있기 때문에 당장 대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무너졌고요. 그죠? 여기는 아직 안 무너진 상태죠.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물 탄다고 하죠. 예, 물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흐름을 좀 봐야겠어요. 흐름 보고 이렇게 많이 뺐으면 또 반등도 조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런 거 뭐 어떻게 대응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점 결론은 개미는 반드시 털립니다. 반드시 털립니다. VI 걸어놓고 대응을 못하게 그냥 벙찌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같은 시간대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여러 종목이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 번에 그런 식으로 VI를 걸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죠. 멘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대에. 끝나고 보니 한 당에서 당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리라서 이런 그림이 가능한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초보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은 사실 특히 그 발표하는 시간대에는 매매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방금 보셨겠지만 경남스틸은 비당선자 관련주였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았고요. 서현탄메탈은 어때?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는커녕 빠집니다. 똑같이 빠진 거예요. 그냥 둘 다 빠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너가 없는 자리인 거죠. 위너가. 개미 입장에서. 물론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싸게 매집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기회다. 개미 입장에서는 승자가 없는 게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후에 이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이 이후에 흐름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오겠지만 그 당일에는 아무리 천하제일 단타대회가 열려도 매매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느끼기엔 거의 패배 확률 90%가 넘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사태라고 할게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거든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주식단태님의 명언이 또 생각나네요. 차트는 뉴스를 부른다. 그죠? 분명히 이게 더 차트가 더 나았다고. 그러니까 엄청 다시 이런 식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차트는 얘가 더 나았다고요. 일봉 자리가. 자, 상대적으로 이 상태에서 경남스틸보다는 서현탄메탄이 낫잖아. 얘는 심지어 정배열까지 만들어 놨네요. 얘는 이런 데가 타점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당선자를 뽑았다. 끼워 맞춰볼게요. 계속 그 윤석열 관련주가 저는 차트는 윤석열인데 한 거죠. 근데 아까 그 분봉상 사실 여론조사도 홍준표가 이겼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다면서.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웁니다. 많은 걸. 그래서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 떡상하우징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일봉이 다시 회복을 많이 해준 상태고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 하지만 떡상은 기회 봐서 자리가 나오면 다시 자리를 다시
탈출하고 다시 자리를 잡아봐도 좋을 것 같고,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글쎄 흐름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탈 물량이 나왔다고 뭐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갭도 결론은 할 필요가 없다예요. 결론은 할 필요가 없어요. 승자 없는 게임이었어요. 승자 없는 게임. 그래서 오늘 고려 시멘트 잠깐 고려 시멘트 보자. 오늘 갭을 빼고 시작했네. 그런데 다시 올려놨어요. 일단은 현재 그림이 좋아졌다, 그지? 여기 또 올려놔줬고, 지금 이렇게 공구를 또 치고 올려놨습니다. 요 골 팠고요. 그래서 글쎄 고려 시멘트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림이 현재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뭐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요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요 상승 입장을 안 하고 본청했네. 본청. 근데 지금 골 팠고 다시 그 자리 만들면서, 그지? 상단까지 올려놨다. 그러면 어때?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겠다. 뭐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저런 거 무슨 발표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자, 이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매매를 해서, 이 어떤 파동이 생기죠. 이럴 때 그냥 익절하고 나온 거, 아니면 반대로 이런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졌을 때 잡아서 갭 띄워 놓는 거 노린다든지, 빠졌을 때 잡아서 슈팅에 빠르게 약익절하고 나온다든지.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런지 모르겠어. 제가 대선 테마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했을 때가 유리하다. 여기서 평소에 매매하듯이 상승의 힘을 받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토했을 때 받아먹는 게 유리하다. 자, 다음에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면 토했을 때 무조건, 반드시 토를 했을 때 무조건,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이런데 잡으면 상승의 힘을 보고 이런데 잡는 게 아니다,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평소에 어땠어? 빠지고 이런 데서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돌파할 때 이 흐름이 상승의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봤지만, 이런 시간대, 특히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반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 토한 것만 받아먹는 게 유리하다. 돌파로 보는 게 아니라 토한 거 받아먹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배워가네요. 근데 가능하면 매매 안 하는 게 베스트.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소개하고 싶은 게, 책을 읽는 편은 아닌데 그냥 수룩 보다가 뭐 이런 게 눈이 띄어서 뭐 한번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려고요. 혹시 뭐 도움이 되려나 어쩌는, 뭐 많이 느끼는 게 있을 수 있기도 하고. 자, 저는 책을 막 즐겨 읽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부의 미래,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 책을 샀는데, 옛날에 한 10년 됐나요? 아니, 상당히 옛날에. 그랬는데 못 읽겠더라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었어요. 그래서 그거 사고 옆에 청소년을 위한 부의 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청소하다가 봤는데, 살짝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알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번만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잠깐 보면, 미래의 화폐, 돈을 대신하는 새로운 결제 수단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다양해질 것이다. 소니, 필립스, IBM, 선, 마이크로시스템스 등의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제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신용카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신원만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디만 확인이 되면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신용카드 내용인 거죠. 이거 읽으면 좀 그렇다. 좀 키워드만 잠깐 체크하자고요. 신원 확인, 결제 수단, 이용. 뭐 이거는 예를 든 거죠.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내용들로 결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는 그런 걸 해봤다. 생체인식 기술 이런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 2004년에서 2007년 사이에 나온 책이거든요. 15년 정도 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돈을 대체하는 수단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거는 대량 생산체에서 이거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소니의 경우도 전용 화폐를 회사 안에서 자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소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니가 돈을 번 거를 환전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한화폐, 대용화폐 뭐 그런 거를 만들었네요.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거에 대한 장점, 환율의 변화도 영향을 받지 않고. 왜? 환전 안 하니까. 환전 수수료도 없고 그런 이익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달러를 기준으로 삼잖아요. 그죠? 미달러. 소니가 나중에는 소니가 내놓은 어떤 게 달러를 대신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일본에서 그런 시도를 자꾸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화폐들이 달러나 유로를 대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당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시급으로 받는 게 아니라 보통 매달, 과거에는 뭐 주말마다 받는 경우도 있었나 보네요. 그러다 보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치면 일주일 동안 5일에서 6일 정도의 일당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비용을 잃는 거죠. 그동안에 뭐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회사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아니, 회사에 내가. 자, 다시.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 즉 근로자가 회사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있는 셈이 된다. 뭐 이런 사고의 전환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빌,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뭐 이런 거 공공요금은 반대다. 쓰고 나서 지불한다. 이거는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다. 오케이. 앞으로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왜? 걔네는 빨리 돈을 받으면 더 이득일 거 아니야.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는 돈은 받는 돈도 손해고 나중에는 내는 거, 지불해야 되는 것도 손해가 될 수 있네. 이것도 똑같이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것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지급이 되면 손해보는 입장이 없겠죠. 돈의 회전율이 빨라지면 요거 한전 같은 돈을 빨리 수금을 빨리 해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월급을 시급이라든지 아니면 1급이라든지 일하는 즉시 임금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그치. 그죠? 똑같이. 그렇게 되면, 그치. 오케이. 요 내용이, 잠깐만 지워드릴게요. 요 내용이, 저는, 글쎄, 비트코인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런 식의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깐 발췌했는데 이게 한 15년 정도 10년에서 15년 이상 된
내용이고 또 청소년을 위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뭐 짧은 내용이지만 상당히 현재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이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를 해왔다면 그런 게 실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8천을 찍고 빠졌네요. 야, 야, 이거 수상합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경험해서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배운 거, 느낀 거, 뭐 이런 거 살짝 그냥 주저리 떠들었는데 뭐 누군가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